네,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WBC 관련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번 대회에 또 지금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번 대회를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실망의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득점과 최소 실점이 필요했던 체코전에서조차 막판에 3실점을 내주면서 경우의 수를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실수가 이어지면서 주지 않아도 되는 점수를 내주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에 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는 한국 팀보다 체코 팀을 응원하는 클릭 수가 2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본기 또 투지를 잊은 듯한 모습에 야구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체코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 지난 일본전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처참했습니다. 예. 특히 투수들이 제구가 안 되는 모습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마운드 붕괴가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투수 15명 중 7명이 처음 태극마크를 다는 등 세대 교체의 영향도 있다고 봤고요. 또 대회 규정 탓에 이강철 감독의 투수 용병술이 제대로 먹히지 못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야수 측면에서는 기대했던 메이저리그 테이블 세터 에드먼과 김하성의 활약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8강 진출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우리 야구의 문제점을 잘 짚고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긴 하겠지만 팬들의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합계 출산율 얘기를 했었습니다. 0.78명이었다라고 좀 나오면서 큰 충격을 줬는데 중앙일보에서 산후조리원 문제를 좀 지적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민간 산후조리원 수는 점차 줄고 남아있는 조리원의 이용료는 크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서울에 하나뿐인 공공조리원의 경우는 매달 한 차례 인터넷을 통해서 선착순 예약을 받는데 30초 안에 보통 마감이 된다고 하고요. 인터넷이 아닌 현장 선착순 접수를 받는 충남 홍성군의 경우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과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만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나온 통계를 보니까 한 2주 일반실 경우에 300만 원 이상 된다라는 맞습니다. 집계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을 꼭 이용해야 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산모들의 이용률은 점차 높아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 기준 산모 중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갈 수 없다는 건 한국이 걱정 없이 애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란 걸 잘 보여준다면서 출산과 함께 산후조리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산후조리는 꼭 필요한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선택지가 산후조리원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아마 그 드라마 학교폭력 관련 드라마 주말 동안에 시청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학폭 시달려서 세상 뜬 딸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네, 한겨레 신문은 학폭에 시달려서 끝내 세상을 떠난 한 고등학생과 또 그 유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따돌림과 또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요청을 하더라도 소극적이었던 경찰과 학교, 피해 학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거나 가해자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네, 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유족 측이 피해 소송을 8년째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학교 법인 또 서울시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된 소송의 1심 선고가 작년에야 나왔고요. 대부분 피고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현재 제도가 잘잘못을 가리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피해 학생의 회복은 온전히 가정의 몫으로 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폭 가해자의 경우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가 의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상담 일정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경우는 지원기관을 직접 알아보고 갖가지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 절반가량은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동시에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군 관련 소식인데요. 병사들 월급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장교 경쟁률은 또 반토막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군을 떠나겠다는 사람은 늘고 지원자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군은 전역 계획 중인 간부에게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청자가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또 3, 4관 학교, 학사 장교, ROTC 경쟁률은 10년 안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현상이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국방력을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면서 병력 확보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 우려가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간부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국방 정책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안이 자리를 잡으면 2025년 정도부터는 간부 처우 개선과 관련한 예산에도 숨통이 트일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수당과 장려금을 늘리는 방식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병사 처우뿐만 아니라 간부들에 대한 처우도 동시에 좀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에 관한 기사인가 봐요. 근데 충전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나 마트 등 지하 주차장에 가면 전기차 충전기 자리가 마련된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작년 말까지 설치된 3만 3천여 개 충전시설 중에서 90% 정도가 지하에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와 소방청 등이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자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 충전기를 모두 지상에 설치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문제 삼자면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에 아예 진입하지 못한다라는 확대 해석까지 나올 수 있고 자칫 법 개정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기차 충전 시설에 침수 대비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또 방진이나 방수 성능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부터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 전문가는 부득이 지하에 설치할 경우 수조식 진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거나 차체에서 배터리만 분리해서 충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